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회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에서 종목 정리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분위기가 지금 사실 오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꺾일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살펴볼 거고요. 반도체주에서도 가장 큰 상승 탄력도 보이고 있는 쪽은 무려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장주입니다. HBM4 관련해서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HBM4 일부 물량이 소량 선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얘기도 이전부터 계속 들려왔었던 쪽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5%, 그러니까 오늘 고가가 한 5%, 5.08% 플러스도 나오면서요. 지금 어느덧 25만 원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송태훈 과장님. 반도체가 그간 좀 쉽사리 시끄럽고 시원하게 못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뉴스들을 보아하니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보아하니 SK 하이닉스 쪽은 진짜 기회가 맞았구나. 왜냐하면 지난주 SK 하이닉스 쪽을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럼 이제부터의 자리는 25만 원 돌파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흐름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이 24만 8,500원을 네. 돌파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의 얼마만큼의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고민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더 움직이는 이유를 보게 되면 HBM 시장에서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생각보다 HBM3E 관련돼서도 HBM4 관련돼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도입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납품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HBM4 관련돼서도 사실상 가격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한 20% 정도가 3E 대비했을 때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보다도 더 높게 지금 30에서 40%까지에 대한 가격 이 상승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20% 정도에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해놨던 부분이 결국은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업사이드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의 우상향이 그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4만 8,500원을 뚫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서 얼마만큼이나 거기서부터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가 조금 훼손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바로 매도로서 대응을 하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비중을 확대해서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확인하자. 다음 주 목요일이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맞습니다.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정고 부분에 있어서까지 돌진하는 부분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 부장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조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을 때 조방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 반도체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서 들어온 우리 시청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런 관점하에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퍼포먼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고를 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부담일지 아니면 지금의 시장 상황상 베팅 또한 가능한 구간일지가 좀 고민일 것 같고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말고 가격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삼성전자가 또 대안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한 1% 남짓밖에 안 남았죠. 그죠. 네, 시계를 좀 길게 해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봉 차트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고점을 좀 뚫지 못하고 꼬꾸라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차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냥 그 하이닉스 자체가 뭐 차트보다는 뭐 이런 수급적인 면이 뭐 전방 혹은 뭐 실적 이런 데에 더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뭐 AI 반도체 쪽 분위기가 여전히 굉장히 좋고 수요 전망도 좋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전에 고점 돌파 좀 뭐 부담스럽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요국 반도체 섹터나 뭐 종목들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고점 돌파 후에 저도 큰 변수가 있지 않다면 저는 계속 고점 경신하면서 갈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 또한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대비 계속해서 좀 여리한 모습 보이고 있긴 한데 뭐 둘 중에 더 누가 낫냐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네. 상대적으로 당연히 우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이 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밸류 격차가 커진 상태거든요. 하이닉스 대비.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사라진 상태고 1위에 대한 프리미엄도. 그래서 그런 면들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 추천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도 추격해 오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뭐 상승폭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신규 매수로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도체 군집으로 이게 섹터 전체가 오르기에는 아직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뭐 쫓기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좀 더 봐야 되는 건 맞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는 들어갈 법하고요. 조방산 섹터, 뭐 원전 뭐 등등 이런 섹터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섹터들도 그런 섹터가 조금 더 강세 이어갈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쪽 섹터도 관심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실상 그러면 오케이네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근데 우위로 살펴본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외국인의 연속된 매수 행렬이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 쪽에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기관도 2시 넘어서 다시 또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 보고요. 전고 돌파까지 시나리오는 무게감 좀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꺾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가, 바로 K변압기를 향한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효성중공업 보고자 합니다. 대미 수출 금액을 보니까 놀라게 하더라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면 얼마든지 기회는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간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응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력기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메리트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을 때 보는 게 늘 어려운 거거든요. 과장님 어떤 평가 주세요?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가야만 되는 길이었는데 사실 눌렸을 때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이 들게 되고 다시 올라가고 났을 때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많이 갔으니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지금의 많은 상황들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전력기기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라는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잘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게 되는 좋은 양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이 컨셉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요 근래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군들이 그것에 대한 이 상승폭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강했었던 이러한 전력기기 내에 대표적인 종목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결국은 그 전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더욱더 네.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게 되면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가장 크게 많은 부분 올랐던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고점을 갱신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근래에는 가장 강하긴 했습니다만 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건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맞아요. 변압기 부분이 좋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승의 동력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부분의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설 쪽도 이제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림과 함께 요즘 효성중공업보다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건 전 고점 대비 일부 남았는데 그래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고민에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엑스 일렉트릭하고 이제 산일전기 네. 그리고 일진전기 이 정도 이제 기업들이 있게 될 텐데 저는 오늘 관심이 있었던 종목군은 산일전기였었어요. 오. 왜 산일전기가 사실상 미국형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괜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종목은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수급적인 문제라면 그 수급적인 문제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오늘은 관심을 매우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오후장으로 가게 될수록 그런 상승폭을 더욱더 늘린다는 것은 이 섹터 안에서 이러한 관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산일전기라든지 LS일렉이 이제 고점을 뚫을 확률은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전고를 남겨두고 돌진하고 있는 쪽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L일렉, LS일렉트릭, 그리고 산일, 일진 같은 부분인데 대미 얘기의 트리거가 됐다면 사실 산일전기도 우리가 늘 후보지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상장이 2024년 7월에 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수급적인 변동 여러분 조금 체크할 이벤트는 있겠지만 업황 자체가 세죠. 같이 함께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성중공업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수급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끌어주는 쪽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업황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사실 고점을 좀 많이 높이긴 했다라는 게 부담이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추세라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는 점수를 더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전력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저도 좋게는 네.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쵸 말씀하신 대로 효성중공업이 좀 작년에 뭐 이전엔 좀 약했었죠. 현대일렉트릭 그죠. 대비해서는. 근데 최근에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HD 현대일렉보다는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현대일렉 대비 지금 효성중공업이 좀 많이 좀 낮은 수준이었어가지고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현대일렉은 좀 많이 높은 편, 20% 이상을 내고 있고, 네, 효성중공업은 아직 10% 언더 수준으로 아직도 좀 올라갈 레버리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일전기를 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력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고 뭐 미국 쪽 수요도 좋고 뭐 이런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외에도 그 아랫단임 뭐 전력이나 뭐 배전반, 뭐 전선 등등까지도 그때 예전에도 수요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큰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산일전기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뭐 특수 변압기, 네. 여기에 이제 뭐 AS 또한 굉장히 좀 그 능력도 우리나라 업체 대부분이 그러긴 하지만 좀 탁월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증설 효과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런 슈퍼사이클 행태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예쁘게 보는 후보 종목이 동일하네요. 산일전기로 같이 체크하면서 변압기단도 추가 우상향 기조를 견고하게 보이는지 챙겨볼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거스를 수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AI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BQAI가요. 이번 신정부 들어서 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런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자, 확실한 수혜주가 맞다면 BQAI에 우리는 눈길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일단 네이버가 주말 사이 뉴스가 컸기 때문에 AI 쪽이 오늘 좀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긴 했는데요. 종목들이 은근히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QAI는 리포트 효과도 있던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 어렵네요. 이거는. 일단은 어려운데 결국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의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소버린 AI인 네네. 거잖아요. 그 소버린 AI에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은 무엇일까? 그게 가장 큰 이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7월 달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LLM 관련된 이제 국내만의 AI 대표 기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기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도가 높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라가 투자를 해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선정 기준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체 LLM 관련된 모델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LLM과 함께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커스터마가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그러한 선정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BQAI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레포트 내용을 사실 보게 되면은 이 BQAI라는 기업 자체가 언론 기사를 유통을 하게 되고 이것을 활용 가능하게 이 재가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이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뉴스 기사를 이제 가공을 하게 돼서 AI 개발용 데이터로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LLM에 대한 모델로서 봤을 때에는 조금의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BQAI가 상한가까지 갔다 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정 기준을 강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솔트루스라든지 아니면 코너테크놀로지가 뭐 레퍼런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장 선정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두 번째 선정 기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BI 매트릭스라는 기업 자체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협업을 했던 이러한 이제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BI 매트릭스라는 기업도 이런 부분에 같이 분위기를 타게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BQAI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끝나지 않고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솔트랑 코난이 먼저 치고 갔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브젠, 알체라, BQ와 같은 쪽이 좀 더 부각이 되길래 이걸 다르게 봐야 했나 싶었는데 오히려 기수주 이력이나 최근에 이제 수주가 활발해지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자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QAI 또한 AI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BQAI 리포트 효과가 나오면 좀 강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원 이하 종목이기는 합니다. 탄력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투자 매력도 보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종목을 더 좋게 보시는지도 열린 견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대응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시총도 작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서 좀 손절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라면 좀 다른 거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뭐 섹터 자체가 뭐 서버린 AI 뭐 이런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뭐 등등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향후에도 테마 타면서 지속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가는 오름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좀 이겨내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중립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요.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크게도 먹을 수 있다고 보이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도 작고 그래서 좀 소위 말해 뭐 주포, 뭐 큰 손들의 좀 영향에 휘둘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잘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대장주 격으로 삼을 수 있었던 뭐 삼성 SDS나 뭐 LG CNS, 뭐 LG CNS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도 많이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주여서 뭐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AI 중심으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STO 결제까지 완전히 좀 확산 기류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핀테크가 껴있다 보니까 좀 색채가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급몰이를 하는 대장주도 좋아 보인다, 대형주도 좋아 보인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방산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가는 조방, 원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산을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긴 좀 너무 오래되어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수급 이동이 있을까 싶었잖아요. 근데 없는 거다. 이거는 저는 없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송 과장님 점검해 주십시오. 이슈만 보면 엄청난 게요. 6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 있고 이때 핵심 의제가 방위비 증액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대로템을 꼽았잖아요.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은 6월 말경에 그 폴란드랑 2차 수출 계약 이르면 이때 있을 수도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의견은 관망드립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요? 네.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빠질 게 없어요. 예. 네, 빠질 게 없고 그에 따라서 역시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방산이 갈 것이다 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 로템 말씀을 하신 것처럼 5월 달부터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이 1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원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100%가 올랐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됐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요 근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중동 쪽에 있는 수주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어져 있는 네네.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생각보다 더 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쭉쭉쭉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이만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다른 시장이 워낙 좋은 상태다 보니까 차익에 대한 빌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4일 그리고 6월 30일 날 이러한 이제 정해진 이벤트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죠. 노출이 됐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으로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이제 세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역시나 이 섹터에서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더욱더 많이 요 근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덜 움직였었던 하나 시스템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씩에 대한 차익도 일부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오늘 하나 시스템은 불을 뿜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방산이 조금 많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피날레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방산 관련돼서는 조금의 관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하시는 관점에서 운도 좋게 정말 주가까지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돼서 일정 부분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로서에 대한 전환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좀 조용해졌겠네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가고 있는데 노출된 재료로 가고 있고 그 노출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관망입니다. 일단 세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비중 축소로서 관망 스탠스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찬성하시지는 않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 부장님, 무섭죠? 방산주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결국에는 방산주는 추세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요 더워지는 이 구간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네. 저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예. 생각하고요. 네, 신규 매수에는 좀 신중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 보면 무섭죠. 근데 이게 더 갈 수도 있어 보여요. 더 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이걸 신규 매수했을 때 얼마나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지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조금만 조정받으면 바로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무섭게 올랐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악재가 뭐 섹터로든 혹은 뭐 개별로든 터지지 않는다면은 뭐 조정이 아주 크게 올 것 같진 않아서 뭐 그 정도의 조정 정도는 버틸 요량으로 뭐 접근해서 들어가 법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이게 뭐 센티멘트 계속 좋고 뭐 하긴 하지만 한 먹어도 한 20% 언저리 정도 수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의견이 매수 쪽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서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의견은 중립으로 드렸고요. 좀 저도 무서워서 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영역일 수 있어서 지금 매수세가 좀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어서 좀 그들이 좀 최근 호가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한다면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적게 왜냐하면 여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능해야지 선택해 볼 수 있는 신규 매수 자리라는 점 관망으로 정리하고요. 빠르게 이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주 볼게요. HD 현대 오늘 뜁니다. 송 과장님 지금 뭘 해도 괜찮은 시장 같아요. 지주사도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재료잖아요. 근데 오늘 얼마큼 뛰냐면 10% 넘게 뜁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긍정이고 AI도 긍정이고 모든 게 긍정인 상황 속에서 지주 또한 긍정으로 보면 될까요? 네, 긍정 트레이딩 의견 드려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상황이 좋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는 섹터라면 충분히 트레이딩으로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노출된 네. 재료죠. 노출된 재료인데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약한 강도로서 처음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뭐 버전 1이 있다면 버전 2가 나오게 되고 버전 3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개정의 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 그런 부분에 기대하면서 집결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주사들 대비했을 때보다 뭐 아주 높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HD 현대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오일뱅크를 갖고 있어요. 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 요즘 유가에 관련돼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많은 부분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일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에 대한 전쟁 자체가 미국에서는 결국 유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일부 나오게 돼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러한 매력도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뭐 이러한 이제 이유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빠지지 않는 뭐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면은 이 관련돼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이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SO일이 이 관련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사실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 베팅을 하게 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좀 불을 뿜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HD 현대 또한 사실 기름 이슈와 함께 그리고 지주사 이슈까지 더블 모멘텀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자, 지주사가 이렇게 또 애초부터 장대 높이뛰기 가듯이 가다가 오늘 또 한 번 점핑이 나온 거거든요. 부담스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벤트 전까지는 늘 기회 영역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도 이벤트 전까지, 혹은 이벤트 후에도 일단은 좀 더 후에도요? 지켜볼 예.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주사 플레이에서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어서 긍정 의견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차트상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뭐 단기간 올라서 좀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상법 개정 이슈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좀 좋지 않을까,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HD 현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도 이 밑에 자회사들이 뭐 핫한 뭐 조방산 섹터도 많고 해서 이런 우량 섹터 쪽이 많아서 오름세가 좀 더 큰 것 같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CJ나 SK 뭐 이런 한화 뭐 등등 다 좀 관심 있게 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CJ를 좀 좋게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SK도 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단기 쌍봉 고점 뚫으려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이렇게 최근에 움직임들이 대부분이 섹터별로 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종목이 조금 더 오름세가 크고 이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매매하면은 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매매했으면 하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주는 이벤트 전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또 예쁘게 볼 수 있는 종목군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죠. 저희가 다뤘었던 AI 쪽이라든지 원전 쪽 그리고 반도체 장중 고점 라인 넘어가고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가 지금 구간 4분 전이네요. 동시호가까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